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머니마스터 2부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반등을 보여주더니 하루 만에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약세에서 계속해서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효일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우리는 매일매일 관세로 3조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어서 조만간 우리 미국은 엄청난 부자가 될 거다. 라고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사업가의 마인드로 정치를 하는 트럼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나 힘든데 말이죠. 오늘 국내 증시 안의 이슈, 그 중심에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가 있습니다. 무려 28분 동안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이야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죠.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우리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 기대감이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일 텐데요. 최근에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 전화통화를 기점으로 정말 강력한 시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관 관련주들이요. 지금 자리에서는 테마주로의 시각이 아니라 다르게 전략을 짜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한국의 국채가 세계 국채지수로 편입이 원래는 오는 11월 달에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로 미뤄졌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서요. 투자 심리에 조금 더 악화가 된 모습을 있기도 합니다. 해외 큰손들이 한국의 국채를 좀 많이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늘은 좀 아쉬운 소식들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코스피가 2300선도 이탈을 했었고요. 현재는 2306포인트, 코스닥은 646포인트에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보시죠. 최근 원달러 환율의 강세가 상승이 너무나 부담입니다. 원화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500원으로 가는 거 시간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90원 목전까지 올라선 상황이고요. 지금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찍어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외국인들의 컴백이 요원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을 부추기는 환율의 움직임인데 자, 오늘 외국인들 현선물 시장 일제히 팔아가고 있고요.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6,500억 원, 코스닥 시장 1,000억 원, 선물 시장에서도 5천억 원의 매물이 출회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반등, 상승을 어제 이어서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도 사실 음봉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현재는 0.5% 가까운 상승이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2%, 3%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16만 원 선 초반까지 내려가는 모습인데 키움증권에서는 오히려 단기적인 매수 구간으로 봐야 된다라는 리포트를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반도체주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이 커지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반도체 플러스 의약품에도 상호 관세, 개별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 이렇다 할 뉴스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관련해서 관망세가 굉장히 짙게 나타나는 요즘입니다. 자, 현재 구간 삼성바이오로직스 쉬어가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0.5%대 반등이고요. 현대차도 현재 0.1%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기아가 0.8%의 하락, 셀트리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버까지 일제히 약세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현재 5% 가까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을 들려주기도 했었지만 오늘 주가의 반영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쉬고 있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마찬가지. 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불을 뿜어줬었는데요. 오늘은 쉼이 역력합니다. 알테오젠 2.7%의 하락이고요. HLB 현재 낙폭을 확대합니다. 6%의 하락.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현재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 BM이 현재 1.5%가량의 반등,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 상승 중입니다. 자,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삼천당제약이 어제 굉장히 골이 깊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9%의 하락. 뚜렷한 이유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많이 올랐던 탓일까요? 삼천당제약은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젤부터 클래시스 약세고요. 코오롱 티슈진 2.6%의 반등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머니마스터 2부 출발합니다. 네, 업앤다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어제는 시장이 좀 반등에 그 힘을 보여주더니 오늘은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있고 뭐 반도체나 시장을 이끌어가는 섹터들이 다 쉬고 있더라고요. 제약바이오도 그렇고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렇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좀 낙폭이 좀 크게 이제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가장 큰 이유가 미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상호 관세를 뭐 미국 시간으로 이제 4월 9일 날 0시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오늘 오후서부터 이제 발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각국의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호 관세가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전까지는 조금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뭐 유보가 되거나 조금 늦어지는 거 아니냐, 유예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시장에 있었는데, 그런 시장 기대감이 사그라져 들었다라는 게 대부분 투자 심리를 급속도로 좀 위축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율 자체가 1480대 후반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86원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원 달러 환율 자체가 상당히 지금 원화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닥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보다는 지금 현재로는 돈을 빼가는 그런 형태가 좀 강한 그런 모습가 이어지지 않느냐 싶습니다. 특히 지금 3월 28일 날 이후에 지금 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세가 9조 3천억,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1조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지수 반등에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관세 관련된 부분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해결점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 측면에서 뭐 지금 당장 반등한다라기보다는 아마 어느 정도의 기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주셨는데 상호 관세는 발효가 됐습니다. 조금 전 1시 1분경으로 발효가 됐다고 해요. 동부 시간으로 현지 시간 9일 발효여서요. 중국 관세는 104%라고 하고요. 한국은 25%가 됐습니다. 중국에서 뭐 보복을 하겠다, 11자로 34%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공언을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 50%로 늘릴 거야라고 했었지만 84%로 늘렸네요. 그렇게 해서 총 104%라고 하는데 뭐 결국에 유예나 뭐 이런 게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뭐 그냥 일단 부과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협상을 하자라는 그런 이제 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협상까지 또 지난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관세가 부과된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지금 다수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협상 과정에서 물론 낮아질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걸로 보여지고요. 뭐 관세가 낮아진다라고 해서 과거와 같이 거의 뭐 영관세 수준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조금 어려워 보일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만약 관세가 낮춰진다라고 하게 되면 보편적 관세로 지금 불리고 있는 10% 수준까지만 낮출 수 있다라고 해도 상당히 성공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협상의 카드가 중요하겠는데, 그렇다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조선에도 그 카드가 좀 있을까 궁금합니다. 오늘 장에서 시세가 나오는 쪽이에요.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 28분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관련주들 시세 나오고 있거든요.
알래스카 프로젝트 오늘 관광 관련주들이 잘 가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관광 관련주, 알래스카 이제 LNG 개발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알래스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채굴은 안 하고 있지만 현재 매장량 기준으로 보면 미국 내에서 텍사스만 이외에 이제 두 번째로 큰 그 원유 지역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 여기에서 원유나 LNG를 캔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상당한 양이 이제 추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또 이제 글로벌 그 원유 그다음에 LNG 그 추출 1위 국가인데 이게 이제 2등과 이제 상당한 격차를 벌일 수 있다라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알래스카 지역이 상당히 춥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원유 관련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북극권에 그러니까 알래스카 지역 지도를 보시면 알래스카의 가장 북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극해랑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겨울 같은 경우는 뭐 영하 40도 뭐 쉽게 넘어가는 거고 여름 같은 경우도 뭐 낮 최고 기온이 영상 10도 안팎에 있을 만큼 상당히 이제 척박한 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가스나 아니면 석유를 채취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따뜻한 남쪽 지역으로까지 이제 옮겨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이제 프로젝트에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파이프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이제 지출이 되다 보니까 미국 회사들은 여기에 이제 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에너지원이 필요로 한 동아시아 지역,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비롯해서 일본, 대만 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이런 LNG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일 한덕수 권한대행과 얘기할 때도 이런 이제 알래스카 지역의 LNG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추운 지역에서 따뜻한 지역까지 한 1,300km 정도의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강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이 만약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이런 LNG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관광 업체도 관련된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참여하는 국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강관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하고 일본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알래스카에는 파이프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LNG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는 그 바로 이웃 지역에 지금 석유를 채취하고 있고요. 이 파이프라인을 지금 일본 내에서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이 파이프라인을 건설해봤던 경험이 있고요. 그만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일본도 참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본 업체도 이런 관광가스관에 같이 참여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LNG 프로젝트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 관련된 가스관을 뭐 국내 업체가 상당 부분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마 일본 업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투자금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하셔야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이 LNG 프로젝트의 성사 가능성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알래스카 주지사 입장에서 보면 알래스카에서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프로젝트 옆에서 지금 BP가 지금 개발 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에는 바로 옆에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채굴권을 행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슨모빌 같은 경우도 검토를 했다가 포기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경제성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투자는 지금 선투자가 되지만 나중에 수익은 뭐 10년 이후에나 이제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중간에 언제든지 프로젝트가 어긋날 수 있고 특히 네.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다음 행정부가 들어선다라고 하게 되면 또 거기서도 또 뭐 포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할 때는 조금 유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성사 가능성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주로서만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주신 거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테마성으로 관련된 이슈는 계속 나올 걸로 보여지니까요. 네. 그런 이슈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주도 받아볼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이 강관 쪽은 그냥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나마 이제 관광 관련된 종목에서 관심 보면 미국 내 공장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네. 뭐 대표적으로 지금 휴스틸 같은 경우 미국에 공장이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황으로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미국 내에서 가스관 강관 얘기가 나온다라고 해도 그렇게 큰 아직까지는 큰 뭐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국내에서는 그냥 기대감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석탄 많이 쓰자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해요. 석탄은 뭐 아름답고 깨끗하고 저렴하다 극찬을 했다고 하는데 간밤 뉴욕에서는 석탄 관련주들의 시세가 나왔었는데 사실 우리 국내 증시에선 찾기가 좀 쉽진 않거든요.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오히려 전력기기 쪽이 찐수혜주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런 화석 연료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대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선 관련 중에서도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1기 때도 뭐 대표적으로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한 게 가장 큰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석유, 석탄에 대한 이런 화석 연료에 대한 제한에 상당히 이제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에 대한 투자도 상당 부분 좀 뭐 정부, 그러니까 연방 정부 단위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제 석탄 관련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했다라는 건 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이건 단순히 이제 미국 내의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나라들이 파리 기후 협약에 지금 그러니까 가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이런 이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감축을 의무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석탄, 석유에 대한 수요를 얼마만큼 크게 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상당히 좀 어려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미국 내에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전력 수요에 대한 이제 수요가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데이터 센터 아니면 뭐 전기차 보급 이런 걸 통해서 일단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다른 이제 발전소에 비해서 이런 석탄, 석유 관련된 발전소를 빠르게 질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원전 같은 경우 10년 이상의 건설 기간이 필요로 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석유나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되면 충분히 지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그만큼 빨리 에너지원을 확보한다, 전력 에너지를 확보한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런 석탄 발전소를 뭐 미국 내에서는 더 질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뭐 이런 석탄 관련주 관련돼서 뭐 얘기하는 게 이제 국내에서는 뭐 직접적인 관련주는 없고 간접적으로는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종합상사 관련된 종목들이 네. 대부분 이제 석탄 광산을 투자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움직이는 걸 보면 이런 이제 종합상사 관련된 종목들이 뭐 이런 이제 석탄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조금 움직이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뭐 국내 업체가 수혜를 얻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해안 지역에 석탄 발전소들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가동률이 상당히 미진한 그러니까 한 자릿수의 가동률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지금 석탄 발전을 중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석탄 국내에서 만약 석탄 관련주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동해안에 있는 석탄 발전소의 가동률이 높아져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도 같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석탄 발전소 관련된, 그러니까 석탄과 관련된 업체보다는 그래서 이런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 설비들이 네.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전력망에 관련돼서는 교체하는 그러니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뭐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에 110볼트에서 지금 220볼트로 전환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변압기에 대한 게 이제 그 계속 교체는 있지만 최소한 10여 년 이상은 교체를 해야만 그 미국 전체적으로 교체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미국 내에 지금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이제 국내 이제 빅3 이제 이런 이제 네. 대형 변압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수혜주 찾기는 좀 꽤나 까다로워 보입니다. 전력 설비 쪽으로 바라보자. 빅3 언급 주셨잖아요. 결국에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이 될 텐데 차트 열고 보니까 정말 많이 내려가 있어요. 가격적인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시원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3사 안에서는 어디를 바라보시겠어요? 뭐 이 3사 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LS 일렉트릭을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뭐 가장 크게 급락을 했었던 이유는 뭐 LS 회장의 이제 발언 이후에 좀 급락을 했죠. 뭐 그 상황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 그렇지만 현재 LS 같은 경우는 미국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내에 지금 초고압 이제 변압기를 생산하는 이제 생산 라인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세 관련된 미국 내에서 가장 지금 많이 필요로 한 게 초고압 변압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한 이후에 이거를 받는 데까지 최소한 지금 5년 이상의 지금 걸릴 만큼 그만큼 공급이 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초고압 변압기가 이제 생산이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미국 내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고요. 특히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관세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롭다라는 점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동안 낙폭이 원체 컸기 때문에 뭐 지금서부터 뭐 추가적인 낙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 빅3 안에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석탄 관련주 그리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시각을 보여주셨는데 조선은 어떨까요? 지금 MRO에 대한 기대감, 미국과의 그 협력에 대한 기대감은 있잖아요. 조선주는 괜찮아요? 뭐 조선주는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조선업체들이 미국에서는 뭐 수출하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계속 이슈로 나오는 게 미국 해군에 대한 이제 전력 증강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해군 군함은 이제 미국 조선소에서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국가에는 이제 그러니까 발주를 내지 못했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이제 해군력 그런 이제 함정 수에 대해서 격차가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중국에서는 높은 이제 조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에 함정들의 계속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이제 함정들의 이런 공급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뭐 질적으로야 우수하다라고는 하지만 양적으로 상당히 밀릴 수밖에 없고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 이외에 다른 국가에도 이런 함정의 발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와 관련돼서 미국 의회에도 여러 가지 법률안들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국내 업체,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국내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내 회사들로 만약 미국 해군에서 해외 함정을 발주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회사들이 그만큼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순하게 이런 뭐 방산뿐만 아니라 조선 관련된 주들은 이제 전방위적으로 같이 관심을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이제 LNG 프로젝트 뭐 아직 뭐 성사 여부는 좀 불투명하지만 뭐 LNG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LNG를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운반선의 발주도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은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도 지금 LNG에 대한 프로젝트를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LNG 운반선에 대한 발주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LNG 운반선 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와 더불어 이제 친환경 관련된 선박들도 계속 발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업체들의 친환경 선박에 대한 그런 이제 높은 건조 기술로 인해서 해외에서 뭐 그만큼 친환경 선박들의 발주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의 수혜는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조선 관련된 종목은 MRO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조선 안에서 한화 오션만 뚝 떼어놓고 봤을 때 전고점 탈환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뭐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특히 뭐 미국 내에서 해군의 뭐 MRO나 아니면 뭐 발주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충분히 뭐 고점 탈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 오션도 지금 자리 노려볼 수 있다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의 종목을 AS 해볼 텐데
코스메카 코리아로 우리 30% 가까이 수익을 봤습니다. 다만 오늘 장에서 좀 밀리고 있고 최근에 뭐 잘 가다가 좀 네, 흔들리더라고요. 쉬고 있죠. 네. 이걸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뭐 지금 가장 큰 게 이제 된 이유 자체는 이제 미국 관세 영향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차피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인 잉글우드랩을 통해서 미국 내에도 이제 생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조정폭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좀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저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때 AS 받아봤고요. 오늘 대표님의 종목을 골라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뭐 제가 갖고 온 거는 이제 조선 관련된 업종입니다. 네. 그 중에서 삼성중공업을 지금 갖고 나왔습니다.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방산 관련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뭐 양대 회사보다 조금 뭐 떨어지다 보니까 안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탄력이 좀 상승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렇지만 그 외에 이제 최근에 이제 LNG 선박에 대한 수주도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 들어 이제 LNG 운반선 4척에 대해서 지금 수주를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LNG 선박에 대한 꾸준한 수주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와 더불어 뭐 최근에 해양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지금 관심 사항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런 해양 프로젝트 대표적으로 이제 FLNG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자체 이제 LNG 액화 관련 시설을 이제 국산화를 이제 했다라는 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FLNG선에 대한 수익성이 지금보다 더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추가적인 FLNG선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올해 뭐 수주 목표가 일단 목표 대비 22%를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 총 수주 목표가 98억 달러인데 뭐 일단 지난주까지 22억 달러를 수주를 했고요. 뭐 향후에도 관련된 수주가 올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뭐 수주 절벽에 대한 그런 우려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런 그 조선 가격 자체가 계속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올해 실적 개선세도 뚜렷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뭐 이 정도 가격대에서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조정받을 때 저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 매수 가격은 13,000원 이하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싶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전고점 수준인 16,000원대까지 충분히 상승할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손절 가격은 뭐 11,000원 정도에서 뭐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만약 11,000원 정도 가면 뭐 손절한다라기보다는 그때도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해보자. 삼성중공업 받았는데 현재가가 13,000원 부근입니다. 전고점 돌파 노려볼게요. 16,000원 목표가, 손절가는 저희 11,000원 잡아보겠습니다. 자,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익을 향한 큰 그림, 수요일의 빅피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수익을 향한 큰 그림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오늘 장중 2,300도 깨졌었는데 저점 매수 어찌 보면 정말 큰 그림을 그려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집중하는 게 좋을지 하나씩 이야기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첫 번째 키워드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그중에서도 에코프로비엠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특히 1시 이후로부터는 약간 빨간불 쪽으로 다시 틀어줬는데 시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 추이 한 번씩 살펴볼 텐데요. 캐즘 이제 정말 극복 기대감 가져가도 될까요? 이 또 차전지한테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서요. 그 전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의 시장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못 팝니다. 그쵸. 워낙 손실률이 지금 현재 크기 때문에 네.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나에게 약간의 현금이 있어 또는 투자할 만한 대상 종목을 찾고 있다라고 할 때 시장이 최근에 많은 하락의 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가장 세고 빠르게 진행되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전략적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맥락점에서 판단해 보게 될 때 2차 전지가 가장 유효한 타겟팅 되어지는 업종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앞서 잠깐 캐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2차 전지 업종이 최근까지 주가 하락을 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캐즘하고 캐펙스. 그러니까 일시적 수요 감소와 시설 투자, 과대한 시설 투자였죠. 네. 이 부분이 부분적으로 해소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캐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일시적 수요 감소이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수주 물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의 현상을 봐야 되겠죠. 네.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SDI가 수주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최근에 LGsolutions도 수주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 SK온도 수주를 했다라는 얘기들의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수주가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기에 주가의 반응도가 크진 않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수주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캐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돌파해가는 과정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캐펙스는 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기존의 셀 3사가 한 해에 5조에서 7조에 대한 시설 투자를 했어요. 네. 좀 과도하다라고도 시장에서는 평가를 했었거든요. 이 캐펙스는 실적 추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캐펙스 투자, 그러니까 시설 투자를 많이 했다가 시설 투자를 좀 줄이는 과정이 나타나죠. 이게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 효과로의 매출과 영업이익 단에서 변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LGsolutions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은 아주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내용적 측면으로 바라보게 되면 긍정적인 요인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IRA와 관련된 보조금 빼고요. 네. 실제로 영업 활동을 해서 적자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지난 4분기에 한 6천억 정도 IRA 보조금 빼고 6천억 정도 마이너스였어요. 네. 근데 이번 1분기 실적이 한 600억, 700억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오, 비용 많이 절감 줄었네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캐펙스에 대한 부분도 돌아가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우적 현상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펀드멘탈 측면에서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앞서서는 펀드멘탈 부분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적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네. 주가가 우리가 반등을 이용해서 지금 장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반등을 이용한 주가 움직임을 예상을 해볼 때 이격률이 큰, 그러니까 이평선과 현재의 주가가 괴리율이 큰 종목을 먼저 1차적으로 타겟을 잡아야 됩니다. 상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방 경직. 계속 빠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고요. 미리 빠져서 최근에는 하방 경직이라고 해서 주가가 버티고 있는 종목을 찾아야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완성된 종목들이 이후에 시장이 반등할 때 가장 빠르게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가장 빠른 흐름에서의 반등 목표치의 흐름 상황이 나타날지를 우리 그림 보면서 이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의 하방이 얼마나 단단하게 최근 그려지고 있는지 차트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방 경직과 이격률이라는 말씀드렸죠. 엄청납니다. 최근에 에코프로비엠과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지수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비교적 미리 네. 빠졌기 때문에 버티는 현상에서의 하방 경직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1차로 통과했죠. 네. 두 번째는 이 이격률입니다. 이게 60일 이평선입니다. 이 60일 이평선과 현재의 주가 수준이 뭐 많이 벌어졌다고 좋은 게 아니고 대략 30에서 40%의 주가 계류를 보일 때, 네. 그러니까 60일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2만 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계류율 30-40%를 보여주는 가격은 한 9만 원, 9만 5천 원, 뭐 요 언저리의 가격이 30-40%의 이격률이라고 보겠죠. 그럼 지금 이 정도는 몇 %인가요? 지금 한 2-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왜 제가 그 30-40%의 이격률이 나타날 때 주가의 흐름이 전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격이 벌어지는 이 벌어지는 30-40%의 가격 차가 나타났을 때 주가는 리바운딩이 이렇게 네. 나옵니다. 단기 반등이 크게 있네요. 그렇죠. 모든 주가는 멀어지면 붙으려고 하는 현상이 있고요. 또 붙으면 또 멀어지려고 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의해서 이격 과열 종목에 대한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타겟팅한 반등의 목표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는 내용으로 판단해 보게 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업종 내에서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2차전지 업종이 이와 충분히 교집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가격적으로 볼 때도 오늘 장에서 흐름이 비교적 양호한 흐름에서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화만 되면 나는 가장 먼저 가겠다. 라는 2차 전지가요?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가격적으로 볼 때도 지금 제가 아침 장 초반에 가격 흐름을 봤을 때는 94,000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네. 94,000원 언저리 근처라고 한다면 충분히 유효한 타겟팅의 가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약간 올랐습니다. 1-2% 정도 올랐는데 맞아요. 지금 96,000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96,000원 아래 단위라고 한다면 목표가를 11만 원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반등의 목표치가 나올 때 11만 원 수준이면 요 정도 60일 이평선을 돌파하기 직전 단계의 가격까지는 노려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짧게 반등 흐름이 나타날 때 한 4-5%의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1-2% 정도의 하향화된 가격에서 접근 가능하고요. 목표는 11만 원 수준으로의 목표가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도 넓게 잡으실 필요가 없고요. 최근 내에서의 하단부 가격인 88,000원. 그러니까 손실은 짧게 잡고 수익은 약간 크게 잡고 이런 맥락점에서 이번 장에서의 시장이 안정할 때 반등 목표점을 노리고 판단해보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가격 전략까지 받아봤습니다. 94,000원쯤에서 매수 구간으로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 88,000원으로 확실히 하방 좀 단단하게 보여주고 있는 2차 전지 안에서 에코프로비엠 받아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빅피처에서 준비되어 있는 두 번째 키워드는 건설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건설 가져와 주셨어요. 앞서서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 이 현대건설도 그렇고요. 요즘같이 줄줄이 빠지고 있는 하락장 속에서 버티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정책 수혜 쪽으로의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시장에서 핫한 섹터라면 정치 테마주의죠. 그렇죠. 정치 테마주가 변동성이 좋긴 합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를 투자해야 된다라는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무서운데.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늦었습니다. 늦었나요? 타이밍상으로 늦어버렸어요. 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그와는 반대되는 개념에서의 정책주 현대건설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치 테마주, 이후에도 선거가 여러 차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정치 테마주의 타이밍적 포착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선과 그러니까 그 총선은 정치 테마주가 잘 안 움직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별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없어요. 그런데 대선과 관련돼서는 정치 테마주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는지에 대해 판단해서 말씀드리면 흐름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가 있는 시점에서의 정치 테마주는 대통령 선거일 이전 1년 전에 고점을 찍고 주가 빠져요. 미리 빠집니다. 그런데 1년 전에요? 그렇죠. 1년 전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탄핵과 같은 어떤 돌발 변수에서 갑작스런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의 흐름은 선거일 2달 전에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이네요. 그렇죠. 시점상으로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단순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아는 뇌피셜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현대건설 차트 보기 전에 정시테마주 과거 주가 흐름이 어떤지 짧게만 보고 한번 넘어와서 네. 그림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한번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준비를 두 종목입니다. 해주셨을까요?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 시즌과 또 특정한 이슈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그 대통령 선거가 있는 시점입니다. 네. 최근에 강했던 오리엔트 전공의 흐름이죠. 최근 뭐 잘 올라가고 사람들 투자자분들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전에 정치 테마 관련 종목으로의 흐름에서 대통령 선거일 이전 단계에서의 주가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22년도 즈음에 이전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고점을 찍었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차트 흐름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축소 엄청난데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1년도의 고점, 그러니까 지금 차트가 제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의 고점을 찍는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 흐름에서의 모습, 지금 차트 확장 구간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1년 전에 보통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에서 1년 전에 주가의 고점을 찍고요. 그러면 이번과 같이 탄핵 시점, 이게 중요하죠. 탄핵 시점에서의 주가 상황에서 흐름이 있었던 과거 그 주가 흐름에서의 탄핵 시점에서의 상황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에 DSR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어요.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이 대통령 선거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에 주가 흐름의 상황이 중요하겠죠. 네. 이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3월에 그 대선이 있었는데요. 이 대선 이전 1월에 고점을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 조정 단계에서 제가 시스템을 지금 제대로 네. 조건식으로 주어지지 않아가지고 이전 주가를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제가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 탄핵이 있었을 시점에서의 주가 상황과 일반적인 대통령 상황에서의 주가 상황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 그러니까 임기를 다 마치고 대통령 선거가 있는 시즌에서의 정치 테마주는 선거 1년 전에 고점을 찍고요. 그리고 탄핵 같은 이슈가 있었을 때의 상황 하에서는 선거일 2달 전에 고점입니다. 갑작스럽게 테마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이때는 빠르게 움직이고 2달 전에 현 시점으로 주가가 꺾이는 현상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는 지금 건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DSR 제강하고 오리엔트 전공을 저희가 챙겨보면 될까요? DSR 제강이 아니고 DSR. DSR하고 네네. 요 종목에 오리엔트 대해서 전공 한번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그 외에 공부- 저희가 오늘 준비했던 현대건설도 한번 살펴볼까요? 정책주죠. 정책주가 왜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과거 쭉쭉쭉쭉쭉 넘어가서 대통령 선거가 있어도 이전 역대 대통령의 정책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 4대강이라는 이슈로의 흐름이 한 번 있었죠. 네. 이전에 2007년, 8년, 9년 이때 1년, 2년 동안 주가 쭉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정부에서는 교육, 출산, 과학 네. 이 테마의 종목들이 한 1년, 1년 반 동안 두고 주가 쭉 올라갔어요. 그 다음 대통령 때에는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 자체가 어떤 특정 테마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정부에서의 상황은 조선, 방산, 네. 원전 이게 정책주였죠. 최근까지의 흐름에서 이들 종목들의 흐름 상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정책주를 어떤 정책주로의 관심도를 가져가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네. 아직 그 후보자들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후보자들의 정책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계속 나오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을 후보자들이 내놓을까? 첫 번째가 경기 부양입니다. 경기 부양이요. 그러니까 이 경기 부양에 대한 내용은 모든 후보자가 아마 내놓을 겁니다. 경기 부양에 대해서 애써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토목건설과 관련된 건설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 이제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지역화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수도 이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여론화 지금 네. 현재 부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정책 관련주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 이전이든 경기 부양이든 또는 뭐 여타의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실현할 때 보통 경기 부양과 수도 이전과 등등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현할 때 건설 섹터의 토목 관련주들이 여기에 대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 정부의 상황과 지금 앞으로 나올 정부의 상황이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경기 부양을 확실하게 정부가 또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경기 부양에 대한 포커싱 되어진 이런 내용의 발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대건설 비롯해서 토목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이 네. 긍정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들 종목의 흐름이 정책주로의 반영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종목은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커싱 되어진 흐름들이 맞겠으나 지금 당장에서의 흐름, 단기적으로 볼 때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현대건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현대건설을 보게 되면 지금 가격이 35,000원, 6,00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지금 딱 현 시점 가격보다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5,000원 정도를 보고 있어요. 35,000원 왜냐하면 네. 다른 종목들이 빠질 때 이 종목 좀 강했어요. 지금 2월 달쯤 초반에 고점 찍고 나서 거의 흔들리긴 했지만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탄탄히 버텨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35,000원에 약간 제가 그 가격을 낮춰서 말씀드린 거는 네. 앞에 고점에 대한 물량 부담도 있고요. 또 혹여 내일장에서 지수의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빠진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겠죠. 올라간 종목들은 쉴 겁니다. 그렇다 본다면 가격적인 측정 시점에서의 흐름은 지금 가격 대비 한 2, 3% 정도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에서의 가격 네. 35,000원 전후 이때가 이제 타이밍상으로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현대건설 좀 무겁지만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 가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의 접근이 가능할까라고 중요합니다. 판단해보게 되면 일단 지금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고점을 돌파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앞에 고점이죠. 4만 원 정도. 4만 원 정도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가격입니다. 최근 많이 내에서의 빠졌었네요. 그렇죠. 최근 내에서 최근 한 2년 정도 가격에서 고점 라인입니다. 요 가격 수준이 4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4만 원까지는 목표 흐름에서의 가격 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이고 약간 무겁기 때문에 4만 원이면 10%, 12%좀 만족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안정적 흐름, 비교적 등락차가 작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에 대해서 정책주 전망으로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 쪽에서의 토목 쪽 매수가 35,000원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이전 고점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손절가 32,000원까지 함께 끌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준비되어 있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제약바이오. 오늘 또 아침에 속보가 나왔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오 쪽에도 관세 때린다 이런 얘기들 있었는데 올릭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바이오 특히 어제 비만 치료제 쪽 상당히 강했는데요. 올릭스는 저희가 어떤 모멘텀 집중해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그 제약바이오 업종의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다 가지는 않아요. 맞아요. 몇 재료 보유 내지는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유지되는 종목들만 움직이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올랐다가 또 내려가는 현상들을 네.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현 시점 투자 측면으로 내용을 볼 때는 재료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목. 최근에 재료 가치 내용 중에서 가장 핫한 지난해부터 가장 핫한 내용이 기술 수출이죠. 기술 수출이요. 네. 지난해 초에 알테오젠이 기술 수출했습니다. 머크사하고 그러면서 주가가 최근까지 계속 올라왔죠.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그 올릭스라는 종목이 최근 2월에 기술 수출 한 9천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나온 ABL 바이오가 기술 수출을 하면서 엄청 이들 많았죠. 종목의 주가가 최근 올라가고 있는 현상 그리고 버티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첫 번째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기술 수출과 관련된 내용을 종목으로 우리가 타겟팅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이 기술 수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으나 제형주사와 같은 이제 우리가 일정 약물을 좀 넓게 오래 쓸 수 있는 이런 관련된 재료의 가치가 요즘 특이하게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수출도 많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바이오 종목의 상승 요건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 종목은 어떤 펀더멘탈한 내용들 비해서 테크니컬한 기술적 분석 흐름에서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림 보시면서 그러면 알테오젠, ABL, 올릭스 어떤 흐름으로 진행됐는지 오늘은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 기술적 내용을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알테오젠 먼저 살펴볼까요? 네. 제가 앞서서 기술 수출 관련된 지난해 주가 움직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었던 종목이 알테오젠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 지난 연초에 딱 기술 수출한다고 7조 원 규모로 기술 수출한다고 내용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엄청 올랐습니다. 요 상승을 보여줬어요. 네. 지난 연초였죠. 네. 그래서 일정 부분 상승했더니 주가 조정받아요. 가격의 조정과 기간의 조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한 3, 4개월, 2, 3개월 받고 다시 추가 기술 수출 얘기가 나오면서 2단계 상승을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계속해서 우상향 형태의 모습이 경사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술 수출과 관련돼서는 하나의 특정 업체에 대해서 기술 수출이 진행되고 추가로 다른 업체 이렇게 후발 기업의 내용의 기술 수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타이밍상에서 흐름은 기술적 측면에서 뭐냐면 재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재료가 노출되고 주가가 상승할 때는 지켜봅니다. 그리고 조정받을 때 기술 수출 관련된 종목들은 이러한 타이밍에 이러한 조정 구간에서 진입으로의 판단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ABL 기술 수출했던 올릭스 먼저 보시죠. 아, 올릭스 먼저. 왜냐하면 확인해 기술 보겠습니다. 수출한 게 타이밍상으로 알테오젠, 올릭스, 에벨바우니까 네. 올릭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기술 수출과 관련된 내용이 발표된 시점이 이때 2월입니다. 2월. 엄청납니다. 점상이 연 이틀 이어졌었어요. 점상도 아시네요. 네. 우리가 그걸 좀 고급화해서 얘기할 때는 네. 기세 상한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기세 상한가요? 네네. 네. 주가가 강한 종목들은 보통 흔히 말한 점상을 주는 종목은 주가가 탄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도 매도 물량이 안 나오고 점점점점 상한가를 가는 종목. 이런 종목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조정 받을 때. 왜냐면 워낙 센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안 꺾인다는 네. 거죠. 그러면 기술 수출 내용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자리에서 조정받고 기간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재상승, 추가적인 기술 수출이 나온다거나 어떤 재료적 가치가 추가로 노출됐을 때는 재상승, 워낙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한 번에 리바운딩 내지는 또 추가적인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겠죠. 추가적으로. 그러면 세 번째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ABL 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가장 뒤늦게 기술 수출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대표님 아쉽지만 네. ABL 바이오보다 올릭스 가격 전략을 조금 더 그럴까요? 먼저 짚어봐야 할 네네. 것 같습니다. 흐름은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대로의 네. 상황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또 같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한가 그렇죠. 기록하고 또 쭉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조정받기를 기다려야 되고요. 네. 올릭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43,200원 정도 수준에서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지금 가격 수준이면 괜찮다고 보여요. 기간조정 끝나고 움직일 수 있는 현 시점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기간화 과정이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목표는 5만 원 정도까지의 수익률을 놓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기술 수출과 관련된 강했던 종목이 테크니컬하게 주가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종목에 대해서 흐름을 판단해서 접근해 볼 만한 현 시점에서 노려볼 만한 제약바이오 업종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조정한 기간 동안 어찌 보면 현재가 매수 목표가 5만 원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머니마스터 2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2,300이 깨지면서 또 새로운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참 힘드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최대한 관망 유지하면서 맛있는 식사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